총선 지역 후보군 윤곽, 오늘은 김포시 갑 지역을 살펴봅니다. 김포 갑 지역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전직 단체장과 외부 인사들이 함합형에 오르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내년 1월 3개의 구청과 일반동 복원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전통시장 점포들이 늘고 있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한 점검과 예방 요령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케이블 TV 지역 채널 공동기획. 오늘은 입학생이 줄고 있는 지역 초등학교들의 실태를 보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주요 후보군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포시 갑선거구는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으로 현직 김주영 의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데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직 단체장부터 외부 인사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함합형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 고촌읍과 사호동 등 원도심을 비롯해 한강 신도시 일부를 아우르는 김포 갑선거구. 김포는 지난 2004년부터 보수 정당이 줄곧 당선된 지역이었지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갑구와 을구로 선거구가 나뉜 뒤에 김포 갑선거구에서 진보 정당이 연이어 당선됐습니다.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으로 지난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며 초선에 성공했습니다.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예타 면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 교통 현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교통이 먼저라며 여당이 추진 중인 서울 편입을 비판하는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서울 편입 관련 특위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에게 내년 총선 김포로 출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김포가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김주영 의원 외에도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함합형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다시 한번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호 위원장은 지난 7월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5호선이 김포 한강선이 아닌 검단 우회 노선으로 결정되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5호선 연장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5호선 김포 경찰서역, 감정역 설치를 건의하는 등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유영록 전 김포시장을 비롯해 김민 중앙당 중산층 서민경제위원회 위원, 김보연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 갑선거구에서는 전직 단체장을 비롯해 지역 안팎의 인물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시가 내년 1월 3개 구청과 일반동 복원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기업 유치 등을 목표로 3급 기구인 기획조정실을 기획경제실로 문화와 교육, 체육 분야를 통합해 문화교육국으로 개편했습니다. 또 문화교육국에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미래세대 지원과를, 신도시 조성과 군부대 개발, 일기 신도시 정비 등 주요 도시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균형개발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인천 송도와 영종, 청라 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인천시의 예산 투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의회에 내년도 경제자유구역 교통 분야 특별회계 예산으로 올해 805억 원보다 69.9% 증가한 1,368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광역버스, 공항 리무진 혼잡도 개선 지원과 청라 신교통수단 GRT 운영비 지원, 공항철도 운서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송도, 영종, 청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입니다. 인천 지역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시청과 소속기관 청사,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설치 규모는 주차구역 30면당 1면 정도이며 주차장 출입구나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차량이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신분증이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겨울철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곳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점포 사이로 전깃줄이 얽혀있고 천막 등 불쏘시개가 될 만한 물건들이 널려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최근 쌀쌀한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도 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기난로에 의지해 장사에 나섭니다. 여러 개의 난로를 동시에 사용하는 곳도 눈에 띕니다. 추워진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크게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모두 284건. 한 해 평균 57건 정도로 그중 40% 이상이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도 문제입니다. 점포들이 밀집된 데다 길이 좁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낡은 건물에 전선들이 뒤엉켜 있고 점포 사이 가림막 역할을 하는 천막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규모를 갖춘 시장은 화재에 대비해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만 소규모 시장은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조그만 시장은 이런 거 설치하는데 좀 미비하니까 이 모든 터전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 하나에 두 해 장사인 게 아니고 나 같으면 30년인데 이게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소방당국은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규제 등을 강화했지만 화재 위험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많은 탓에 새 안전기준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화재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후화된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확인 및 교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에는 이 소방차가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에 물건 같은 거를 적재하지 마시기를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으로 인한 평균 피해액은 일반 화재의 16배에 달하는 2억 7천만 원. 한 번 났다 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 보도입니다. 이달부터 초등학교 취약통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 3월에 입학하는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강원도의 사정은 어떨까요?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리창 곳곳은 깨져 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춘천 남면에 위치한 옛 발산중학교입니다. 이곳은 남면 지역의 유일한 중학교였지만 지난 2002년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춘천 남면은 지난 1993년 가정초등학교 박암분교를 시작으로 지난 2009년 가정초등학교까지 지역 내 5개 학교가 모두 폐교됐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다 보니 아이들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학생이 없더라고요. 학생이 없고 중학생도 없고 고등학생도 없고 청년들이 없어요. 올해 강원자치도 내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5곳. 내년에도 화천과 고성, 인제의 초등학교 3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서 지역 소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농산어촌의 문화, 예술, 체육의 공간으로도 기능을 하는데 일단 학교가 사라진다는 건 이런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학교가 지역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가 이제 해당 지역에 자녀가 있는 가족이 이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학교가 폐교된다면 이런 점 때문에 지역의 소멸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강원자치도 초등학생 수는 6만 9천여 명, 내년엔 6만 7천여 명으로 2천 명가량이 줄어들 전망인데 오는 2027년엔 6만 명 선마저 붕괴될 전망입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덩달아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는 상황.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 의회가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해당 조례 대표 발의한 구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양구 의회 문미혜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건강권, 의료 접근성 보장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본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보건 관리 체계의 확립 및 의료 접근성 보장 등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네, 조례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계양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해당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럼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상합니다. 특히 기존에 진행 중인 재활운동이나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향후 보건소 및 복지부서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계양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구 의회 문미혜 의원이었습니다. 인천이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대도시 지역 청년들의 행복감은 부산이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 대구, 서울 순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6.14점을 기록했습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생활 수준 만족도 역시 부산이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외로움과 우울의 빈도는 수도권이 높았는데요. 청년들의 외로움 지수는 인천이 1.4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울감 역시 인천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 조사를 활용해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20살에서 39살 청년 2,151명을 표본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 계양구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취약계층 발굴에 집중합니다. 계양구는 석 달간 어르신이나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는 긴급 복지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복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계양구는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가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계양구는 15일까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65세 이상 주민 6,550명을 모집합니다. 내년 계양구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1,000명 가까이 늘고 투입 예산도 30%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7개 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